네, 안녕하세요. 네, 단대소고 국어 담당하는 장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대소고 국어가 어떤 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서 세 가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대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 칠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과서는 잘 안 나가요. 근데 교과서 잘 안 나가는 건 사실은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교과서는 잘 안 나갑니다. 그냥 문학 파트하고 문법 파트만 떼와서 씁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가 작년에 바뀌면서 한 권이었다가 두 권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교과서 자체에서 문학 하나, 문법 하나 요 정도만 떼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를 썼는데 부교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출평가 문제를 썼는데 EBS 출판사 거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프린트 나눠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요. 그게 프린트의 출처가 고3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고3 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기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3학년 걸 가지고 바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단대소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그 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중세국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중세국어는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단소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프린트하고 부교재를 봐야 하는데 이게 도움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EBS에서 보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EBS는 전반적인 학생을 다 가르치는 거라 세부적인 설명이 좀 없습니다. 그래 정말 큰 문제. 정말 큰 문제.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라서 잘 안 봅니다. 필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쫙 올라가면은 팔짱 끼고 쫙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좀 힘들면 쉬었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 데리고 제가 프린트지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써 있어요. 얘네들이 똑똑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선생님 말씀합니다. 자, 찍어라. 그 이제 찍습니다. 이렇게. 그 찍는 거 가지고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게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안 배운 작품이잖아요. 자, 안 배운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는 고등학교 2학년, 프린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은 외부 작품이 1학년 께 나올지 2학년 께 나올지 3학년 께 나올지 몰라요. 일단은 외부 작품 나오면은 해석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문학이 됐을 때 외부 작품 나왔을 때 해석을 못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품들에 보면은 주제와 유사한 다른 작품들을 봐야 돼요. 자,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작가는 동일한데 다른 작품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이면은 윤동주 시인의 자아상 나왔으면 뭐 별에는 밤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작가는 다른데 유사한 형태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봐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 나올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안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 무엇이냐? 지하철 스크린 도어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약간 그래요. 뭐 시민 공모작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봤는데 이름 세 글자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고 이 시도 처음 보죠.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단대소고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국어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서술형도 있는데 조건이 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놔둡니다. 물론 뭐 좋게 생각하면 조건만 맞추면 점수를 주겠죠. 근데 바꿔 말하면 조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다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대소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하든 부교재를 하든 프린트를 하든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쪼개진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학교 총학생 수가 적어서. 그냥 한 분이신데 밤마다 수업이 달라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해가지고 한 사람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필기 잘 된 거.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저쪽 반은 아니래요. 그래서 너네 선생님 누구냐 그러면 다 같은 선생님이잖아요. 달라요. 필기도 다르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때 달라요.
그리고 이 반에서는 요거 설명하시고요. 저 반은 저거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치는데 문제 프린트해 보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긴 1번, 2번 설명했으면 저쪽 반은 1번, 3번 설명을 해요.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학원이니까 다 설명하긴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저는 배웠어요. 저는 안 배웠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 명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시험범인데 교과서 2작품, 부교재 20작품이었어요. 아, 이거 많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따져서는 한 4, 50개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출제는 교과서 2작품은 다 나왔고요. 부교재 20개 중에서 6개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14개를 더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친 듯이 억울해합니다. 공부 잘못했다고, 공부 더 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해하는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20개를 다 배워가지고 6개 나와서 한 거잖아요. 왜 6개를 못 찍어줬냐 이건데 제가 무슨 수로 찍습니까 이거를. 그 14개 공부한 걸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 그 시간대 이걸 6개를 했었으면. 그러면은 로또를 사든지. 첫 번째로 마음가짐 중에 하나. 그 공부할 때 정말로 효율을 추구하는데요. 우리 애들은 효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효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아는 것도 없고 공부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 와중에 효율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쪼은다니까요. 그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이 돼요. 누군가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문학을 못한다, 문학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 못합니다. 문학만 못할 수는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공부할 시간이 좀 늘어나야 돼요. 얘들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어 쪽에서 약간 소홀히 하는데요. 국어 반영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때는 국어를 놓치면은 얘네들 진짜 2학년, 3학년 갈수록 그때 가서 공부를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작품 보면은 가부터 다잖아요. 심지어 문학 작품은 3개씩 연계해서 내요. 연계해서. 3개 다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알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제목하고 작가는 외워야 돼요. 제목 작가 외우고 제목 작가 주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작가 주제 외우고 제목 작가 주제 내용상 특징 외우는 거예요. 내용상 특징 외우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 단계예요. 이거 누가 썼어? 그러면 딱 나와줘야 돼요. 이건 누가 썼어? 그러면 사람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간혹 대답이 나와요. 미치겠다니까. 누가 썼어? 그러면 사람이요. 사람이 썼겠죠. 그 다음 보면은 시험 범위가 아닌 외부 작품이잖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면은 시조들이잖아요. 시조들인데 여기 보면은 중세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중세어 표현들. 어휘가 부족해요, 애들이.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죽정송함에 티끌 점 없으니 죽정송함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죽정송함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 어구도 아니에요.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이 중에서 답 찾아야 돼요. 자, 답 찾으면 맞추면 대단한 거죠. 못 맞추면 틀리는 거죠. 보세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치열. 경영 하여에 보면 아래 하자 쓰잖아요. 이게 중세국어 표시거든요. 여기 2학기 때 배워요. 아래 하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속어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일단 주어진 시험 범위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시험 범위도 안 알려주세요. 너희가 배운 거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원래 시험 범위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근데 요번 2학기 기말고사는 단속어 거는 시험 범위를 못 모았어요. 안 줬으니까 못 모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서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뭐 배웠냐, 왜 했냐, 뭐 이런 것들. 사진 내놔라부터 다 모으는 거예요. 뭐 탐정도 아니고 매일 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해서 막 문제 만들고 그러는데 문제도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왜 문제 제가 다 만들겠어요? 어디서 문제집을 살 수도 없어요. 서점에 간다고 팔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게 어디가 추천지도 모르잖아요. 추천도 다 찾아야 돼요. 제가 추천도 몇 개 찾았거든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네이버랑 구글 뒤져가면서 미친듯이 추천 찾았거든요. 막 공무원 국어도 가끔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럼 또 다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가 정말로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 외부 작품들도 그래서 제가 골라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정도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3까지는 안 갑니다만 다만 2학년 수준 봤을 때 요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까다로운 서술형 있죠. 1번, 2번, 3번 있죠. 자, 화자의 정서와 연관지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럼 정서가 뭔지 파악해야 되고요. B하고 C는 해당하는 구절의 한행만 쓰고요. 한자가 있을 경우 쓰지 마라.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다음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이다 형태로 써라라고 돼 있죠. 요 형태 안 지켜서 감점된 경우 있었어요. 진짜로. 100점을 안 주려고 했었어요. 언제 안 주려고 했냐면은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100점 받고 막 저보다 100점이다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99점, 98점이 되는 거예요. 1점씩 깎았어요. 1점, 2점씩. 왜? 이거 서열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100점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훌륭합니다. 여기 있는 거. 쉼표 안 써도 막 틀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거의 진짜로. 잡아낼 때는요. 잡아낼 때는. 또 어느 날에는 성적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봐줘요. 이거는 괜찮다. 아이고 조정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기 뭐 연광이 후루라고 여름날 길고 지금 부교재 거거든요. 딱 보면 이제 중세고 옛날에 조선시대 표기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 뭐라 해야 되냐면 모든 내용의 해설까지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요. 다 써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외울 거 꽤 많습니다. 외울 거 꽤 많기 때문에 잡아놓고 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보면은 1시간 더 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0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시키고 보내요. 최소한 저의 공부는 해야 된다.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좀 정리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9시에 끝나면 애들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와 소리 지르면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 그러면 다시 10시까지 하면 10시 끝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면 다시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되게 똑똑한데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막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한 글자를 보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한 글자를 안 볼 방법을 연구해요. 이게 대다수가 그래요. 자, 그래서 단속에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 이게 문제입니다. 161, 210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문제로 준비했는데 자, 이거 문제 준비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순하게 단답형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애들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오지선다 있잖아요. 그거 한 100개 푸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 근데 100개 정도 풀면 거의 외워요. 지문 요만한 거 100개 문제 내면 다 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풀다가 느껴져요. 아, 이거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응, 다 풀면 되지. 아, 비슷비슷하면 풀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암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들은 제가 외부 작품도 따로 주는데 이것도 다 어차피 수업 때 해줍니다. 수업 한 번씩. 이거 읽어라, 읽어봐라. 잘 만들었다, 읽어봐라 라고 하면 잘 안 읽어요. 어쨌든 강제가 동원되긴 해야 됩니다. 강제가 동원돼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는 단대 속어처럼 해서 계속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에 100문제 정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지문 하나에 100문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가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100문제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돌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외부 지문을 따와도. 근데 외부 지문도 막 많이 따온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쭉 풀고 나서 시험 치면은 훨씬 쉽죠. 했던 말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서답형이 있어요. 서답형 쓰는 방법도 있어요. 키워드 가지고 쓰는 거. 근데 정말 서답형답게 이렇게 괄호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채워넣기 위주로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은 수능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신이라고 해도. 키워드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동주 하면은 부끄러움과 자아성찰을 외우면 웬만하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당되는 시만 모아서 수능이나 학평에서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문학을 외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문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학만 모아서 대한민국 학생에 알맞는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동주 시인이라고 맨날 자아 반성만 하겠어요? 병원 가야죠. 맨날 나는 잘못했어 이러면 병원 가야죠.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작품들만 모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키워드를 유도하도록 만드는 문제만 된다는 뜻이에요. 한용운 시인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뭐 투사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투사적인 시만 썼을까요? 아니에요. 평범한 시도 많이 썼어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올 것들만 모아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키워드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를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단속어 애들이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정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암기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도 공부하러 가는 데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대학 가면 논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왜 가겠어요? 대학도 학교잖아요. 대학은 학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자유다 가는데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더 할 수 있는 자유겠죠, 공부를. 서울대학교 가면 놀지 않잖아요. 서울대 가려고 길을 쓰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서울대 가면 뭐 하겠어요? 공부하겠죠. 그래서 얘기해 준다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가면 이해하겠죠, 뭐 나중에. 자, 먼저 이해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대한 먼저는 암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정 안 되면 야 외워라고 합니다. 나중 되면 다시 또 이해할 테니까 이거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막 6.25 때 맞아. 윤동주 씨는 일제강점기 때 뭐뭐 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필기 적을 때 뭐 자아성찰 이거 돼 있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 때 그 기억이 안 나면은 외우기라도 해라.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잖아요. 돌면 돼요.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았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까먹으면 이거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 그 끝난 거죠. 고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해가 먼저야 암기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학원을 다닐 때만 이제 이해가 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구조도 한 장만 가지고도 되게 잘 봐요. 그래도 애들이 비문학 독서에 구조도 같은 거 있으면은 금방 보고 나서 파악을 해요. 글 읽는 건 싫어하는데 그림 보는 건 좋아해요. 도표 같은 거 분석 같은 거 있고. 이것도 일일이 한번 손으로 그렸어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챗GPT한테 문의했더니 5분 만에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저 무슨 짓을 했는지. 대신 챗GPT는 한글은 잘 안 나와요. 뭐 약간 뭐 뭉개진 글자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싹싹 고치니까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요. 그다음 자 가끔 가다가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이제 10문제씩 보겠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좀 힘드니까 한 문제만 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선택지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되죠. 10개 선택지 중에서 이제 야, 한 문제만 보고 한 문제 딱 펼쳤는데 한 페이지 차트 이렇게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한번 주면 좋아해요. 속으로 욕을 하거나 겉으로 하는 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있고요. 빈칸 채우기는 어찌됐든 간에 키워드 암기. 키워드는 외우면은 고3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일제강점기가 어떠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자, 그래서 수업은 제가 화요일 6시부터 9시인데 9시부터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별 얘기 안 한 이유는 요거 쓰면은 딴 데 가더라고요. 요거 쓰지 않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9시에 끝나요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수업할 때면은 모든 프린트에 있는 건 다 합니다. 어쨌든 사진 찍은 거 다 구해서 봐요. 이건 다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도 제가 직접 냅니다. 뭐 다른데 출판사에서 뭐 복사해서 갖다 붙이거나 이러면은 저도 갑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리고 클리닉 물어보는 거는 모았다가 물어보고 제가 사실은 따로 클리닉도 운영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를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와요. 좀 멀기도 하는 경우도 못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남아서 해보자.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단대소고 자 국어 설명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